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알려주는 화학 담당 멘토 허준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유화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얼마 전까지 총 1조 원을 자랑했던 회사이고 현재는 한 8,800원 정도 되는데 매출은 조 단위의 회사인데 주가는 참 아리송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 두 가지 테마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NCC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수직 계열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결을 해 표면적으로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에게 명쾌한 이제 답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은 다음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정유화학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NCC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알고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GS 칼텍스, SO 이런 애들은 여기 딱 정유 기름을 끊는 점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유에 포함된 성분을 끊는 점으로 분류해서 여러 제품으로 만드는 게 정유회사가 하는 일이고 저 석유화학 산업 여기서는 이제 분리된 납사, 그러니까 납사 여기서 이제 온도별로 기름을 분류한 걸 납사라고 불러요, 그 제품을.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정밀 가공을 하게 되겠죠. 용도에 따라서 쭉쭉쭉쭉 나누는데 우리의 오늘 대한유화는 여기 기초 원료에 해당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흔히 말해서 BTX, BTS 아닙니다. BTX에 대한 제품들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력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기초 유분 및 모노머 이게 그냥 초반에 전략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화학 재료들을 그냥 기초 유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요. 지루하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매출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과반수 이상 기초 유분 및 모노머에서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폴리머 이 필름에 해당하는 제품들이죠. LIBS 필름 그리고 파이프 전선 각종 용기 뭐 이런 것들 우리 락앤락 같은 게 타프통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 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 이제 매출이 이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냥 매출은 적당히 잘 나와요. 내수랑 수출의 비율을 합치게 되면은 적당히 한 반절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원자재에 대해서 이 리스크만 좀 잡으면은 매출은 그냥 적당하게 나오는 회사다. 사실 특색이라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를 그냥 통상적으로 겪고 있는 회사인데 요 회사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답답하게 고구마 한 100개 정도 먹었을 만한 이유가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보았을 때 쉽게 해결되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이제 주력 사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석유 가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가격의 좌지우지가 될 텐데 여기 이 다트 들어가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석유 화학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동향과 유사하게 올해 들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죠. 예. 그래서 후티 반군이 러시아산 납사 선박을 공격하고 뭐 홍해 운항 너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해적이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산 공장과 울산 공장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왜 도대체 주가가 안 움직이느냐 이게 답답해서 보시잖아요. 답답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참 답답했는데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얘가 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2차 전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살짝 그거는 조금 옛날이나 좀 통했던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아는 2차 전지는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걸 생각하시는데 2차 전지라는 건 여러분들 시계에 들어가는 그 동그라미 건전지 있죠? 걔도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 일단 2차 전지는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느냐
얘네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화학 제품에서 뭔가를 쭉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팔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조금 더 공정하게,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폴리프로필렌, 우리가 PP라고 부르게 되는 거, 그리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HDEP라고 부릅니다. 요런 제품이 이제 전기차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의 재료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분리막이 있죠. 여기 가운데 요거 이거 얘네들이 이제 섞이지 않게 잘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건데, 분리막을 요걸로 해요. 요걸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 분리막에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HDEP를 생산 중인데, 얘네들이 기술력이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기술 또한 갖고 있다. 옛날에 이제 그 어떤 모 회사랑 같이 이거 법정 공방도 좀 걸렸던 적이 있긴 한데, 뭐 흐지부지 된 거 보니까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2차 전지 테마로 알고 접근하셨던 분들께서는 석유화학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투자 가이던스에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지 이유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여기 회사도 당연히 석유화학 회사들 고질병이 하나 또 나왔어요. 이게 승계의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차화정이라고 이제 막 주식이 미친 듯이 날뛰었던 데 있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한번 레벨업을 했던 시기가 이때 석유화학 회사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환유화도 거기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창업주인 이순규 회장 요분 지분이 보니까 2.55%밖에 안 되네요. 뭐죠? 그때 나온 회사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보이시죠? KPIC 코퍼레이션. 이 뭔데 이게 31%나 갖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회사를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 무역회사입니다. 무역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대환유에서 만든 제품 있죠. 그걸 얘네가 떼와서 미쯔비시에 팝니다. 그래서 KPIC 회사의 최대 주주를 찾아보면 이순규 회장이 89.19%, 2대 주주로 계신 분이 7% 정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아내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KPIC는 그냥 이순규 회장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렇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대환유화에서 제가 조 단위 매출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조 단위 매출이 나오게 되면 이 회사 돈 잘 벌겠죠. 유보금 생기겠죠. 그럼 뭐합니까? 현물 배당하겠죠. 배당금 어디로 갑니까? 30% 넘는 비중이 저기 회사 들어갑니다. 그럼 저기 회사 들어가게 되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네, 이렇게 회사가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순규 회장이 요걸로 언론사의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아들한테 이제 회사를 물려줄 때가 됐잖아요. 연세가 조금 연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규용 씨가 계신데, 이분께서 이제 A1 상사라는 어떤 법인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 100%는 이규용 씨가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의 주된 매출은 한주라는 기업에서 나오는데, 한주라는 회사는 대한유화가 지분을 40%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구조 자체가 그냥 대한유화 이순규 회장이 모든 걸 다 독식하는 구조로 만들어놨다. 참 치밀하게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이 나오건 매출이 잘 나오건 뭘 하건 그냥 다 하건 저분의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근데 이게 아드님한테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멘트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 회사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사는 성장하겠죠. 회장님과 그 아드님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니까요.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답이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대환유화의 핵심 정리를 해보면은 돈 잘 버는 NCC 기업이긴 한데 지분의 서열 정리가 매우 필요하다. 지분 구조로 보았을 때 주가 부양의 의지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요즘 들어서 회사들의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기업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기업의 윤리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함양했으면 하는 없잖아 있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상 개선의 의지는 거의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꼭 한 번씩 대주주가 누군지, 그 대주주가 아드님이 있는지, 없다면은 전문 경영인을 하고 있는데 전문 경영인이 또 다른 법인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실 때 꼭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회사가 사실 저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지분이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나눠줘야 돼요. 미리 그 승계에 대한 작업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쯤 한 번씩 기회가 나와요. 그걸 노리려면은 이런 구조를 잘 알고 가셔야 되니까, 그런 다음 정보는 제가 어디에 올린다? 이 대기업에 대한 유화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